네, 안녕하세요. 다시 마리씨 시간이 2016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준수고요. 어김없이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실 우리 강상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상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거 먼저 해버리시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12월 한 달 쉬고 저희가 2016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매 회마다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또 조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해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네. 화이트 해커라 그러죠. 저희 같이 나와 계신 분은 이제 신동희 우리 해커님, 이사님이시고요. 스틸리언이라는 회사에서 오셨는데 일단 화이트 해커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소개하시면서. 근데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나눠서 쓰는 것 같은데, 원래 해커라는 게 어떤 컴퓨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걸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 화이트 해커는 그 열심히 뭔가를 파고들거나 그런 것들을 좋은 용도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으로 치자면은 보안 영역에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찾은 취약점들을 먼저 뭐 벤더한테 알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덕후가 되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사실 해커라는 말이 워낙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굳이 사실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는데 그냥 해커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사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스틸리언이라는 회사 좀 간단하게 지금 계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네, 저희 회사는 모의 해킹하고 그다음에 취약점 점검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술에 대한 R&D도 같이 하고 있고, 보통 기업이나 기관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앱 보안 제품, 앱슈트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여러 채널 통해서 이렇게 만나뵈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분께서 공동 집필하신 책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해킹 맛보기라는 책을 제가 직접 들고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약속한 선물 외에 질문 잘 하시는 분들, 좋은 질문 올리신 분 중에서 저희 직접 여기 사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님 하고 저희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 책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비쌉니다. 그러네요. 이 책. 네. 하나는 제가 가질 거예요. 실제로 그 모의 해킹이나 이제 보안 컨설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필드에서 보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나 기업이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클라우드 보안을 설명을 드리는 게 그냥 저희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필드에서는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아마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조언을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초청드렸습니다. 어때요? 요즘 일단 좀 해킹 업계라 그러나 보안 업계에서 좀 요즘 화두로 많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 혹은 화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겪기는 아마 랜섬웨어가 아닐까 싶은데, 주변에도 저녁에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내 컴퓨터 확장자가 VVV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버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랜섬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피부에 와닿는, 나에게 정말 피해가 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트렌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전혀 체감이 안 되는 트렌드라는 거는 보통 뭐 전력 시스템 해킹 당했다, 아니면 뭐 항공 시스템 해킹 당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관련된 사용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V나 이런 데 뭐 뉴스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차량 해킹 같은 거, 자동차 해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러시아나 이런 그
동유럽, 아랍국가 쪽에서 많이 네. 일어난 일들인데 정치적인 사안과 엮여서 어떤 그 사이버상의 무슨 이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상호간에 공격하고 그걸 피해가 발생해 찾아보니 상대방의 뭐 악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보복의 목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트렌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네, 지금도 한 지난주부터 일본 난리 났더라고요. 어떤 일로요? 저것 때문에 그 고래잡이. 네.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고래 애호가들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네.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네. 일본의 공격 대상 리스트 다 나왔고요. 네. 뭐 별게 다 있어요. 고래 고기를 운송하는데 협조하는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공항, 뭐 은행, 그다음에 그 계열사들 뭐 다 리스트 쫙 뿌려가지고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해킹의 이제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증오의 대상에 뭐 혹은 장난삼아 이제 해킹을 하는 경우는 그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 머신에 대한 해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인 자동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해킹이 돼서 원하지 않는 경로로 뭐 운전이 된다거나 이러면 사실 이건 인명 피해하고도 큰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킹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미리 빨리 방어돼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제 개인정보가 뭐 다른 악용 사례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해킹이 이제 IT 쪽에서도 영화나 이제 숙제이자 그 핫 트렌드인데요, 언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그 보안으로 클라우드 보안으로 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보안은요, 이제 두 가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두 가지 다 인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을 갖추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의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 혹은 서비스를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갖다가 클라우드에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뭐 그것도 클라우드를 이용한 보안을 이용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장난으로 저희가 밥 먹으면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까지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로 할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첫 번째는 오프 프레미스 뭐 오프 프렘이라고도 짧게도 부르는데 내 데이터 센터 혹은 내 인프라에 직접 뭘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는 거를 오늘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다 보니까 분산된 인프라에서 보안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라는 정의상 또 엘라스티시티, 확장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 서비스 혹은 셀프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종이 그런 클라우드 보안을 하고 있을까요? 강 이사님. 네. 어떤 그 고객의 아니요 고객 말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의 플레이어들, 네. 업체들.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 보안을 하는 업체는 그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고 이제 보안 쪽을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분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의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카마이를 비롯해서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솔루션까지 지금은 이제 같이 서비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카마이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이 우리나라에서 좀 인식이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로 나오는 대부분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글에서 많이 찾아본다라고 치면 딱 검색에서 탑으로 뜨는 몇 개들 중에 대부분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하이퍼바이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VMware 시스템 이런 vSphere나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아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은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내 거를 누군가한테 줘서 거기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럼 내 거 절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제어권에 약간 맞습니다.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죠. 우리 신동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비단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보안을 떠나서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의 서버 컴퓨팅을 어떻게 해외 혹은 그 외부에 있는 사내 외부에 있는 벤더에게 맡길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는 됐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이제 보안 쪽을 보면 이제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보안 인프라를 직접 갖추시고 내부에 그 보안 관제센터라든가 보안 인력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쭤보면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 내에 어떤 보안 시스템과 인력을 두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방식의 보안과 인력을 두는 경우하고 좀 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상태에서의 보안이 필요한지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동희 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나 그런 분들이 가장 겪을 수 있는 곤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공격이나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요? 시스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회사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고 다른 걸 좀 보자면 그 기업의 특성 아니면 뭐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보호해야 될 자산이 꼭 내부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맡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고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완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좀 생각을 바꿔보면 그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니까 그거를 맡겨서 이분께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완을 안 해서 정말 다 잘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그 지식을 모두 다 습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부분은 그 전문으로 하는 곳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안에서만 대부분 한다고 치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장비들의 얼러트 아니면 수많은 리포트들을 그냥 흘러가는 거겠지. 뭐 흔히 말하는 보안 인식이 계속 올라오면 그냥 흘러가 원래 그랬던 거야라고 인식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원래는 이론적으로라고 정말 잘 갖춰놨으면 뚫릴 일 없는 시스템들도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시스템들을 서로 이렇게 물려가면서 이제 구성을 해 나가면서 홀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뭐 질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거가 뭐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몇 가지만 조금 매짐하고 가죠. 랜섬웨어 뭐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네. 누가 저한테 이제 랜섬으로 잡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풀어준다.
이걸 사실 해결할 방법은 있긴 있어요. 이걸 거꾸로 아, 뭐 지금 그 질문이 있었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암호를 알아낸다든지 뭐 디컴파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암호를 알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대부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실 거예요. 만약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내가 감염이 됐으면 이 현상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시면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도 대부분 그분께 연락을 취해요. 대부분 외국어로 영어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취해서 받아다가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흥신소네. 뭐 나는 그런 개념이죠. 대신해줄게 돈 어쩌고 받고 네, 이런 심부름 건데 센터네요.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에서 기술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보자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 지금 계속 답이 올라가는 것 중에 보시면 네, 예방이 그냥 뭐, 최고다. 네, 예방이 최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지 말하면 알아서 잘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 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컴퓨터에 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냥 방치하면 무조건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웹 서비스를 할 때, 클라우드로 웹 서비스를 할 때 위험 요소나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 전후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이트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다거나 어떤 스크립트에 대한 방지 알고리즘이 없다거나 요런 상태라면 클라우드를 태워도 마찬가지거든요. 클라우드를 태우든 안 태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웹 서비스 자체에 취약점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원래의 그 오리진이나 이제 웹 서비스 원본 자체에 취약점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뭔가 필터링하고 막아주는 기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그거에 대한 해결은 그 관리자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질문이 우리 신동희님을 모셔서 재밌는 보안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보안도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이랑 크게 안 다르실 것 같아요. 집에 아무리 좋은 잠금 장치 설치해도 안 잠그고 나가면 뭐 아무 소용 없듯이.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장비 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웹에 대해서 취약성도 사실 소스 코드만 완벽하게 짜면 사실 뚫릴 일도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 스캐너도 있는 거고 대신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 때문에 홀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는 거를 뭐 막는 조치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도 감시 카메라 달듯이 이렇게 다중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아무리 이제 그 시큐어 코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운영 체제, 어떤 플랫폼 상에서 돌아가는데 이 플랫폼과 운영 체제를 각각의 개인이나 그 업체가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거나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제 해커들의 이제 침입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오픈 SSL이나 오픈 SSH에 대한 그런 이제 공개 소스 기반의 플랫폼에 대한 취약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시큐어하게 코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면 발표되는 그런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100% 보안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모습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로 오는 모든 트래픽을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하는 트래픽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아카마이다 그러면 아카마이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서버로 이제 통신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오늘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 잠깐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뭐 모바일 클라우드 아키텍처랑 보안 포인트는 단말과 서버 측면 중 어디에 비중이 더 할당되어야 되나요? 이랬는데 사실 두 개 다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트래픽이 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격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규모가 커지고 있죠 지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보도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공격이 없어가지고. 네, 뭐 보도된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보도된 사이즈보다 더 큰 거를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찾아가니까 뭐 요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도에서 봤던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40지 정도의 공격이 제일 큰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회사 그냥 중소기업인데 그 이상 사실 받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사실 커지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죠? 일단은 커져야 뭔가 효과를 바로 빨리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도 계속 아니면 뭐 그 가이드를 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장비도 많이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공격을 날려줘야 앞에 있는 장비가 죽고 바이패스 모두 돌고 들어가면서 쭉 뒤에 앞에 장비들을 모두 죽이고 뒤로 들어가려면 이제 그 이상의 이제 그 용량을 내는 공격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량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장비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공격을 하기가 쉽나요?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격을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공격을 판매하는 서비스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뭐 기술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니지할 능력만 되면 그걸 모두 다 뭐 SI 하는 것처럼 다 구매를 해서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해외 리포트도 얼마나 있고요. 돈을 받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클라우드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활용을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다고는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러겠죠. 분산된 PC나 좀비 PC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질문이 딱 나왔는데 이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나왔네요. 경유하는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면 보안 트래픽에 관한 딜레이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클라우드 보안을 하게 되면 그 부하가 한 곳에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냥 등식으로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장비는 장비인지라. 근데 이제 사실 클라우드 보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좀 높은 부하가 받게끔 펄래시를 복잡하게 하더라도 분산 처리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성능은 저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답은 오히려 딜레이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클라우드 보안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걸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층적인 방어라 그러나 아니면 분업된 방어. 그러니까 공격도 사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볼륨 공격을 통해서 앞에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뒤에서 또 다른 공격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계층적인 방어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상당한 짐을 덜어주지 않을까,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그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뭐 거기에 클라우드라는 게 단 하나의 업체만 들어가서 그 보안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 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거기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시 모여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을 다시 이루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보안이 점점 탄탄해지는 거니까 그만큼의 영역들을 커버해주고 나머지 영역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담하신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역은 그런 걸 통해서 덜어내고 실제로 정말 아주 정교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사람이 개입해서
공격을 대응하는 시스템들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 중에 대부분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더라도 해킹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 해킹에서 안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그 인프라 내 보안 시스템을 운용할 때보다의 이제 장점들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볼륨성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우드성에서 이제 스케일링 방식으로 분산이 돼서 막는 이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사내에 어떤 소수의 혹은 이제 그 아주 적은 인원의 이제 보안 이제 담당 인원이 있으실 텐데 다 커버할 수 없는 커버리지를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어떤 인력들이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계속 오픈돼서 나오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빠른 패치를 클라우드에서 대신 해준다든가,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동희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담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막고, 또 거기서 필터링 되지 않는 부분, 오리진으로 가는 공격은 또 오리진에서 어느 정도 또 그 미티게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안은 양쪽에서 분담한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질문 몇 가지만 좀 갖고 넘어갈까요? 일단 화이트 해커분께 질문 드려본다고 하셨는데,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일부 보안 회사들이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해커를 이용해서 해킹 사고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면 뭐 양심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이거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한다거나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하거나 아니면 꼭 따라오는 게 윤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나 아니면 그 보안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보시면 뭐 보안 윤리 서약식 이런 것들을 꼭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벗어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양면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지만 벗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하려고 저 보안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쩌다가 해커가 되셨는지. 이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커리어 패스를 밟아야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나, 그걸 여쭈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아까 변호사 얘기했으니까 변호사는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네. 아니면 로스쿨 가서 그냥 그런 이렇게 패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네. 보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돼요. 보안을 할 거야? 아니면 해킹을 할 거야? 그럼 뭘 해킹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내가 정하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패스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타겟에 맞게 내가 패스를 설정하고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항상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판단해서 그냥 빨리빨리 수행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신동희님은 전산을 전공하셨나요? 저는 물리학 전공입니다. 이렇게 물리학을 타 전공을 하신 분도 얼마든지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걸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나왔는데 이건 제가 대답할게요. CDN 서비스를 온프레미스가 아닌 클라우드로 제공할 때 지연이 더 발생할 개연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했는데요. 요거 그냥 조금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CDN을 사용하게 되면 SLA라는 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아예 성능을 그냥 오리진 직접 접속했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을 더 높이는 저희는 SLA를 맺거든요. 150%, 200% 이렇게 해요. 여기에 보안을 추가하시면 그 SLA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직접 접속했는데 3초 나오는 웹사이트가 CDN 접속해서 1.5초가 나왔어요. 근데 보안이 여기다가 추가됐어요. 그래도 저희는 1.5 그 SLA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능 저하를 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계약으로. 아예. 클라우드의 이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그 말씀하신 성능에 대한 SLA 외에 이제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보안에 대한 이제 SLA를 이제 저희가 TTM, Time to Mitig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떤 상품의 몇 분 이하 이렇게 시간대별로 SLA가 저희도 갖고 있죠. 네, 몇 분 이내에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를 예,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걸로 하면 명확하게 일단은 더 빨라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안 거칠 때보다 더 빨라지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용량인 것 같아요. 용량이 클라우드를 따라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때요? 그 보통 용량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파이프 두께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밴드위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밴드위스를 실제로 공격을 하는 게 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데 제일 간편한 건지 아니면 어때요? 그런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냥 밴드위스를 그냥 풀로 채워서 아니면은 밴드위스를 풀로 채워서 아예 그냥 서비스가 안 되게 하거나 또 하나는 그 TCP 커넥션 맺을 수 있는 그 풀을 그냥 꽉 채우거나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마 가장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용량을 정도는 기반으로 막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를 빼기 위한 해킹이랑은 많이 다른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됩니다. 영역이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의 CPU라든가 어떤 그 능력을 고갈시키고 서비스를 다운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를 빼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스타일의 공격이고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죽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죠. 네. 돈을 내시오.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안 내면 또 공격을 하고 네. 막았네 그러면 또 공격을 키우고. 최근에 뭐 범인을 일부 잡았다는 기사도 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DD4BC죠.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계속 네. 디도스성 공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외국에서. 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보안의 장점에서 이제 용량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 온프라미스 상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그 용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제한급으로 이제 늘어난다. 공격 용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차단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속적인 그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만 저희 고객사 100개 혹은 200개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이제 그 관련 팀이 어떤 패치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공격 스타일이 발견되면 그거에 맞는 룰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룰 업데이트 서비스를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지를 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고객께서는 이런 공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도도 되고 인터넷상에 많이 나온 패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 보안 인력들은 그런 패치가 나왔다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관리 부분도 뭔가 장점이 아닐까. 네.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 네.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들도 클라우드 시스템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지요? 설마 공격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냥 믿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본 거는요. 완전히 그냥 거의 무슨 AWS 사듯이 하는 거였어요. 그냥 사이트가 있고요. 사이트에서 선택하고 양 고르고 시간 고르고 띡 하면 자동으로 딱 되는 건데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메일로 아예 그냥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채팅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네. 실제로 한번 재밌네요. 써보신 적은 있어요? 네, 그 장난으로 네가 하는 서비스가 네, 진짜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진짜인 건 대충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했었거든요.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매할 거다라고 이제 트라이얼을 해놓고 하셨군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진짜인지 내가 확인을 해야 구매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봐 그래서 좀 한정은 있죠. 진짜 와요, 근데 트래픽이. 오더라고요.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 네, 네. 작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 한국에도 그분이 한국 분이시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 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대하면서 네. 국적을 숨길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네.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역시 속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속도 저하 없이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저런 거죠. 제가 저 예를 가끔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이 보이고 나면 막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의 장점은 뭐냐면 그 봇이 막 열리는데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미국에서 출발한 트래픽은 미국에서 막아질 수가 있고 중국에서 시작한 트래픽은 중국에서 막아질 수가 있고 한국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분산 처리가 가능하니까 성능 저하 없이 큰 문제 없이 이제 큰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장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카마이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평균 15에서 30%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평균 데일리로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많이 보고 이제 로그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저희가 리포트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서비스를 공격하는 해커나 그 진원지나 그 패턴은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B라는 업체도 추후에는 미래에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이나 이제 그런 건데 악의적인 공격을 많이 자행했던 그 클라이언트 IP를 하나의 DB로 만들고요. 그 다른 우리 고객한테도 이런 DB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악성 클라이언트 IP를 미리 차단 조치하시겠습니까? 혹은 뭐 알러트만 걸어 놓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패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봐서 이제 패턴들이 하나 공격 패턴들이 이제 보이면 그에 대한 룰을 만들고 이제 그 공격을 받지 않은 업체까지 고객분들한테도 이러한 패턴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요거에 대한 방어 룰을 지금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에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집해서 정보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뭐 봇에 대한 이제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빅데이터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도 뭐래더라 하루에 2페타바이트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로그를.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패턴 빨리 잡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공격한 애들 미리 그 레퓨테이션 같은 거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장신호님이 아주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보안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클라우드 보안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을 것 같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단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상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보안 관제나 이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지만 어떤 공격이 발견돼서 그거를 차단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고객의 어떤 디시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시전 메이커가 누군지 그 당시에 빨리 접촉이 되는지 그런 거가 잘 조직화가 되어 있는 구조냐에 따라서 그 공격을 빨리 막느냐 못 막느냐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A사에 있었던 공격을 패턴을 분석해서 B사에도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B사에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닐 뿐더러 그 패턴 때문에 그 순진한 그 원래 정상적인 트래픽이 막히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려면 그 각자의 서비스에 맞는 잘 그 룰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카마이에서는 보통 이런 보안 룰을 결정해서 적용할 때는 최소 2주치 이상의 그 로그를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로그들을 보안적인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한 최소 2주치 이상 이제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룰을 적용을 꼭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고객과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이후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저희가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거의 정치인스러운 답변을. 장점인지 단점인지. 보통 단점을 얘기하라고 네. 그러면 네. 장점 같은 단점 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저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제 단점입니다. 뭐 맞죠. 이런 거 있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면접 보러 가서 너의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그러면 장점을 얘기하죠. 진짜 단점 하나 하죠. 뭐 진짜 단점 하나는 만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서비스죠. 물론 룰은 자기가 커스텀 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얘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이미 정의가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는 클라우드 보안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의 일을 갖다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볼륨을 여기서 좀 처리해 주는 분업을 하기에는 좋지만 그거 하나 있다고 모든 게 안전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신동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많은 고객 사례를 보셨는데 훌륭한 보안 장비를 입고만 해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안 하시는 고객들도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모의 침투 해킹을 테스트하셨을 때 의외로 많이 공격당하는 걸 봤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클라우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을 이제 저희 한국 케이스는 아니고요. 구매를 하신 고객이 실제로는 이런 솔루션을 샀으니까 우리는 다 안전하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신 거죠. 새로운 이제 패치를 한다거나 공고를 드려도 적용을 안 하신 거고 심지어는 어떤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러트를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나이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용됐으니 만능이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질문 많이 오네요. 질문이 많이 오는데 약간 어렵네요, 질문들이. 이거 나중에 답변 어떻게 다 할지 참 걱정돼요, 저희가. AS를 해드려요, 저희가. 그래요? 예, AS를 해드리는데, 요거 AS 숙제 제가 신부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옮기다가.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주제가 보안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요. 보안 공격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못했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 보장이나 규정이나 약관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뭐 뚫리는 거에 대해서 약관을 아예 박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무조건 안 뚫리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본 적 없어요. 그럴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범주가 정해지겠죠. 네. 범주가 정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N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 그러면 기존 SLA가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LA 두 가지죠. 하나는 가용성 100%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근데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100% 서비스를 못 살려놨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그 SLA를 위반한 걸로 보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그게 약화만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거가 그 보장이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용성 100% SLA는 원본 서버,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원본 서버가 가용적일 때 아카마이가 이를 위반한 경우를 해당이 되고요.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제 보안 솔루션을 안 쓰고 있었던 공격이 들어와서 만약에 오리진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이러면은 오리진의 가용성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클라우드 업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다양스럽게도 이제 페일오버 기능을 해놓으셨거나 아카마의 어떤 스토리를 사용해서 어떤 백업 뭐 서비스를 만드셨거나 그러면 이제 다행인데 가용성 100%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인프라 자체도 가용성이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어떤 약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타임 투 미티게이션이라는 약관이 있어서 몇 분 안에 디도스를 뭐 차단을 드린다라는 약관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주로 이제 페이 에즈 유고 방식이잖아요. 사용한 만큼 그 볼륨만큼 인보이싱을 하는 빌링을 하시는 방식인데 이런 디도스성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서
그달치 이제 트래픽 요금이 엄청나게 이제 버스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디도스성 트래픽이라고 발견이 되면 일정 부분 이상의 이제 트래픽 비용은 감안은 받지 않은 그런 이제 계약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커한테 한번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요거 많은 질문이 이걸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믿는데요. 해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숙련된 해커 입장에서 안 뚫리는 사이트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예. 네. 네. 저희가 취약점 점검했던 사이트들은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본 게 자는 아니니까. 성공적으로 맞췄다는 얘기는 뚫렸다는 네, 얘기죠. 다 뚫었습니다. 예, 네, 다 그렇죠. 뚫었고 저희가 안 해본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100%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이상 어딘가에 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사실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취약성 분석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보통 네, 2명짜리 회사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오히려 보안 체계가 잘 돼 있는 데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근데 그래도 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이렇게 좀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보안 장비가 들어오면 뭐 장비들이 앞에 쭉 라인 있고 그다음에 뒤에 서버들, 서비스 제공하는 서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장비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장비가 들어왔다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룰도 아까 여기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룰을 가져다가 아니면 다른 데서 공격 가져온 거 패턴을 넣어줘야 되고 그게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되게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서비스 안에 서비스 로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 서비스 로직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서비스 로직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서는 앞에 장비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케어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직원 내부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꾸준히 그 점검을 수행하시고 거기서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만이 보안이 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장비만 했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장비를 도입해 놓고 오직 이제 탐지만 하는 거죠. 차단은 전혀 없이.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뭐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은 다른 데서 온 룰들도 같이 적용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꾸준히 이제 얼러트 해주고 하는 이제 얼러트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차단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 보안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론과 있습니다. 현실의 갭이 좀 있는 네, 많이 현상인 있습니다. 거네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흥미로운 질문. 의료계에서도 클라우드로의 지원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한참 핫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잖아요. 네. 의료계에서 주로 관리하는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고 그 다음에 민감한 개인정보고 단순히 뭐 주민번호 수준이 아니고 병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안을 요하면서 이제 사실 클라우드로의 진화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뭐 모든 병원이 다 IT 전문 회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클라우드 의존도 높아질 거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완벽한 보안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일단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한 보안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네. 단지 이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저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시스템 갖고 있는 거랑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린 거랑 뭐가 더 안전할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꾸준히 투자해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일회성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 많지 않은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그럴 의사결정권자들이 없다라고 치면 그거는 차라리 클라우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만의 룰,
내만 갖고 있는 룰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서비스들이 받는 공격들에 대해서 그 룰을 앞에 갖춰놓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티해주고 거기서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내가 또 거기에다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룰도 거기서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차라리 그 부분은 클라우드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 이후에 서비스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꾸준히 아니면은 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의뢰를 하셔서 해결해 나가시면 좀 더 수준을 높이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여기도 그런 질문도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데 아까 나온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보안 업체가 뚫리면 어떡하냐? SLA. SLA. 예, 그거는 사실 디제스터죠. 그렇게 네. 하면 큰일 나는 건데 뭐 일단은 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뚫린 적이 있냐? 네. 없는 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아까 그거 그 먼저 우륙의 진행합니다. 보안을 지금. 질문하신 분은 예, 완벽한 보안은 없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아카마이와 함께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예, 질문하신 후속 것 조치라고 같은데요. 이제 추가 질문을 아, 예. 하셨어요. 일단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보안 솔루션 외에 이제 그 보안 인력에 대한 그 인력 서비스가 이제 같이 이제 포함돼서 같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24시간 동안 그 24/7으로 관제를 하는 이제 그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가 있고요. 공격이 탐지가 되면 평소에 그 룰 자체를 알러트 모드로 해놨는지 디나이 모드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알러트 모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객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이제 디나이 모드로의 전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제 그것들이 미리 이제 문서화되어 있다면 그러한 어떤 레이팅이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이제 디나이하는 로직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고객분에게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드리겠죠. 그래서 공격이 언제부터 지속이 되었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공격이 뭐 잦아들었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게 돼서 아무래도 좀 빠른 후속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50분이 다 넘었네요.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해커슬랩 같은 회사에서 보안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킹 공격 및 방어 등 해킹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도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요거는 저보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해커스랩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국내에서 저런 교육을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뭐 K실드 같이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 저런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별도로 이제 회사에서 교육센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네. 그러면은 스텔레온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시나요? 뭐 네, 의뢰가 저희가- 있으시면은?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컨설팅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편성해 놓고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네. 의뢰가 오시면 그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네, 이 부분이 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네. 특화된 교육을 따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중복되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뭐 인증 얘기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죠? 네, 저희 쪽은 인증이 있죠. 네. PCI 컴플라이언스나 ISO 인증, 그다음에 오와스프도 아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저희 그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소프트웨어 자체가 네. 오와스프의 코어 룰셋 기반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비언님이 공공기관이나 현재 클라우드 보안 기구된 기업이 있나요? 국내에서 이제 국내 사례를 여쭈셨는데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어떤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가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결제 정보라든가 카드 정보, 개인 정보가 되게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커머스 업체 중에 저희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보안 사용하시는 업체가 있죠. 네. 그리고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공격이 예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적인 규모의 공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가 주어졌고요.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격을 막아야 될 상황이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 그대로 장비를 뭐 전 세계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클라우드 보안으로 완벽하게 잘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시면 그게 좋은 장점이 또 하나 발견됐네요. 그 장비를 직접 도입하시고 인프라 설치하시면 그 특정 이벤트만으로 사실은 어떤 지출이 그렇죠. 낭비가 네, 되시는 그럴 수도 건데 있죠. 클라우드를 상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그 어떤 이제 특정 이벤트 때만 그때 켜놨다가 나중에 네. 사용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이제 과금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서버들이 좀 해외에 많이 있었어요. 네. 해외에 좀 많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러려 그러면 일단 뭐 장비를 갖다 놓는 시간적으로도 안 됐고 하니까 그냥 트래픽만 통과시켜 버린 거죠. 트래픽만 그냥 클라우드로 통과시켰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다 한 거죠. 다 전 세계 트래픽 다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은 아직 없습니다. 공공은 아직 열심히 하라고 얘기만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법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 그 아카마이만 보더라도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화이트하우스나 여러 공공업체가 워낙 화랑이라서 이제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저희 본사의 아카마이 팀은 그 퍼블릭 섹터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화랑이에요. 그 인더스트리는요. 네. 네. 오늘 질문 중에서 좀 좋은 질문 뭐였었던 것 같아요? 아. 요 책 하나 드릴게요. 네. 어느 분을 뽑아야 될까 생각하고 그걸 계세요. 여쭈는 제가 거죠? 이거 하는 네네, 동안에.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쓱 보시고 자 질문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면 클라우드 시장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핀테크 시장에서 보안이 중요한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진짜 예 핀테크 돈이 오가는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핀테크가 사실 다른 금융업이랑 좀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게 뭐냐면 원장이라고 하죠 우리. 네, 은행에 있는 원장. 원장이 없어요. 네.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 네, 되는 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안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요 정치적인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나와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시려면 하시고요. 안 하겠습니다. 네. 선정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책 드릴 그 분. 오늘 다양한 질문을 아주 재밌게 해주신 분이 이제 김태식 님이신데요. 김태식님. 저는 김태식 님께 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한 거에 대한 네. 비판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김태식님한테 이거 책 드릴게요. 네. 책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님은 가시기 이제 전에. 따로 연락을 저희가 드려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용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비용 비싸지 않은지요? 예, 안 비싸요. 그러고 말게요, 그냥. 안 비싸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예,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해킹을 당해서 어떤 그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배상을 했다는 이제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금융적인 부분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회사 인지도라든가 신용 등에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기회비용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예,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좀 다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드리니까 설문 채워주시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재밌는 네.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공개는 안 했는데요. 오늘 이후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S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답변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네. 저명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부터 저부터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는 같이 합니다. 저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